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인생을 즐겨라. 아니, 운전은 판단력이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선 수시로 바뀌는 교통정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갈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헷갈리네 이거. 내가 알던 교통법규 100%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베테랑 운전자도 잠하는 금물, 똑똑한 교통정보 바로 알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은 안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여러분, 시험과 실전은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내가 시험 볼 땐 분명히 교통신호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네? 이거 참 난감하네.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교통정보거든요. 그렇다면 바뀐 교통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재훈 선경입니다.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 언뜻 보기엔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관님, 이 방금처럼 앞에 신호가 걸려서 직진 차량이 멈춰 있는데 뒤에서 나 우회전하고 싶어요. 좀 비켜주세요. 빵빵. 이거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여기는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직진차가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신호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적색 신호에 서 있기 때문에 뒤에서 경적을 빵빵 울리면 이거 안 된다. 이게 벌금이라고요? 경적을 한 번 울렸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앞에 차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로 지속적인 반복 행위가 났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가끔요, 제가 우회전하려고 급해서 빵빵 조심스럽게 몇 번 눌렀더니 앞에 차가 살짝 비켜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비켜준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해서 정차하게 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닥에 직진과 우회전 동시 표시가 있는 경우 우회전하려고 앞에 있는 차량에게 비켜주세요. 빵빵.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차량 우회전해서 가세요. 제가 살짝 비켜드릴게요 하고 정지선 넘어가면 이것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갓길로 우회전을 시도할 때는 대기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노 비켜주지 않는다고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알아둬야 할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팩트 체크해 보자고요. 경찰관님, 방금 같은 경우 이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지나간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 차량 맞죠? 아닙니다.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은 항상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횡단보도의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안전하게 그렇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면을 딸 때만 해도 그냥 가면 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눈치껏 잘 피해서. 하지만 지금은 적신호가 됐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안전하게 서행하며 통과해 주세요. 자, 정지선이니까 멈췄고. 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비보호잖아. 또 빨간불. 아,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차도 없는데 비보호니까 고고. 비보호 좌회전 적색불일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또 잘못한 건가요? 네, 비보호 좌회전은 항상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처럼
비보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직진차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거듭 설명을 들어도 막상 비보호 좌회전에 서면 헷갈리기 마련. 습관적으로 빨간불일 때 통과한 분들 있으시죠? 반대편 차선을 끝까지 잘 확인한 후 이제는 초록불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달려간 곳은 시가지를 조금 벗어난 농촌 지역. 아니 그런데 뭔가 잘못 본 걸까요? 익숙하지 않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경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마을까지 들어왔는데 있네요. 노인 보호구역 30. 사실 이거 도심에서는 잘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저희가 종종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이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보행자가 많은 현재 저희가 와 있는 것처럼 이제 농촌 지역에 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처음 된 거는 2008년부터 지정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도 2배,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 정말 안전속도, 규정속도 참 중요한데 제가 듣자니까 도시에서는 6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라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21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주요 도로의 속도는 50km로 하향시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치사율을 낮추고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짜배기 교통정보 추가요. 앞뒤 좌우 사방에서 차를 만나는 이 회전교차로, 여기서는 눈치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먼저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한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자세히 보시면 진입부에 양보 표지가 노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서행 표시, 면허 시험 때 말곤 잊고 있었죠? 회전 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 주세요. 잠깐, 마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규제를 강화한 재개정법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니까요. 그 전까진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FM대로만 딱딱 도로 위 안전 운전, 올바른 교통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학계나 안전운전! 아는 법도 다시 보자! 올바른 교통정보로 도로 위 매너 운전자가 되보세요.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아담한 집 한 채를 지은 분이 있습니다. 깔끔한 목조 외관에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오늘의 마이맨션. 함께 만나볼까요? 유유히 흐르는 달래강을 바라보며 자리한 마을. 이곳에 지난해 집을 짓고 은퇴 후 여유를 즐기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은퇴 후 살 집을 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오늘은 농가주택을 고민하다가 아내가 권한 특별한 집을 짓고 아주 만족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볼게요. 야트막한 언덕배기 마을에 집을 지은 분들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원, 이충환 씨 부부입니다. 지난 겨울 대소원면 검단리 마을 한가운데 새로운 집 한 채가 생겼습니다. 대지 면적 396제곱미터, 연면적 82.6제곱미터의 아담한 목조주택인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한 세련된 외양의 집. 이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 이렇게 그 달천 옆에 이 한적한 시골 마을이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댁은 와, 굉장히 멋지고 세련돼요. 네. 진제는 지금 1년 반 정도 됐고요. 네. 땅은 한 7, 8년 전에 미리 사놓고 2019년 1월 달에 완공을 본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집 외관이 참 멋있어요. 근데 이 집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거는 그 보기에는 목조주택 같지 않지만 저기 목조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요? 네. 그게 뭐예요? 미리 다 만들어서 네. 목조주택을 가져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아, 그런 주택이에요. 그 조립형 주택이라고 하면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루에 걸렸어요. 하루요? 하루. 집 짓는데 하루요? 네네. 뭐 물론 이제 조립 올리는 데는 하루지만 여기 보시면 완경사라 가지고 객토도 하고 조경석 썼는 기간이 좀 걸려서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도 사실 3개월도 놀랍잖아요. 네. 집을 짓는 네, 데에는. 이 집은 조립식 목조주택, 일명 모듈러 주택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터를 닫고 3개월 만에 완공했다고 하는데요. 집을 짓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좀처럼 믿겨지지 않는데요. 세련된 외관, 벽돌 모양의 외부 인테리어도 모두 조립식으로 지어졌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집을 지려고 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신문 광고를 보고 처음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좀 심플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짓게 되었어요. 아, 근데 너무 궁금하다. 조립형 주택 안은 또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해요. 초겨울 날씨가 제법 쌀쌀한 요즘, 충주 대소원면의 모듈러 하우스. 집안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오세요. 네. 와. 아, 나무향 좋다. 나무 펜션 같아요. 그리고 층고도 정말 높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담한 집의 실내는 층고가 높아 답답하지 않고 나뭇결과 향이 살아있어 마치 펜션 같은 느낌입니다. 그 조립형 주택이라고 들었잖아요. 내부로 와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립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요거는 지붕 한 차, 그다음에 요 뒤에 주방 쪽에 하나, 안방 쪽에 하나, 그다음에 출입구 쪽에 하나, 총 4덩어리 되는. 와,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 가로대 된 톡 튀어나온 그 부분이 네. 연결시킨 부분이에요. 와, 신기하다. 4개로 나누어진 건물을 하나로 연결한 흔적이 정말 감쪽 같죠?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펜션의 그런 기분도 좀 나는데 좀 의도하셨나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아파트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벽지도 원래 바를 수 있었는데 그냥 안 바르고 그냥 나무 느낌으로. 그런데 사실 조립형 주택이라고 하면 좀 허술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는? 근데 살아보니까 뭐 조립형이라고 해서 다른 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짓게 된 이유가 단열이 잘 된다고 한 게 되게 큰 이유였거든요. 따뜻하면서 편리하면서 그냥 심플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도 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립이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공장.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와, 집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어머, 정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모듈러 주택 업체고요. 이렇게 각기 모듈을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한테 집을 배달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집을 만드는데 한 달 남짓이면 집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설치가 가능한 그런 일종의 혁신적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집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상이네요. 이렇게 목재 하나하나를 다듬고 조립해 부분 나누어진 패널 건물을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주택을 만드는데요. 이 모듈러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사용되는 목재라든지 단열재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조주택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거의 80년에서 100년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런 구조목들은 캐나다산 구조목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요 각각의 이제 기둥 안에는 캐나다산 아이신 폼이라는 그런 단열재가 사용하고 있는데 가등급 단열재로 상당히 난연 효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따뜻한 단열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조를 세우는 것은 물론 배선과 마감 공사까지 전체 건축 공정의 약 70에서 90%가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평당 단가가 350에서부터 390까지 사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충주 대소원면에 있는 이충환 씨의 모듈러 주택. 내부는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먼저 욕실은 시멘트와 타일을 사용하지 않은 건식 욕실로 방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 여기가 안방이군요. 여기도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안방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근데 네. 그렇게 뭐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둘이 사는 거니까. 원래 넓은 집은 아니니까요. 예. 불편한 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방이 좀 좁으면 좁은 만큼 부부의 애정도는 높아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이 좋으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이 방 덕분이네요. 사이가 좋아진 이유가. 너무 재밌다. 근데 보니까 가구는 뭐 딱히 많이 없어요, 선생님. 예, 뭐 가구도 별 필요성을 저는 못 느껴가지고. 근데 옷을 넣어야 되잖아요. 옷은 이제 여기 이렇게 방을 좁혀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옷을 장롱같이 보관하고 있는. 이게 붙박이장을 두셨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방이었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막아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장롱으로 만든 거예요. 공간을 좁혀서 부부의 애정도 높이고 이렇게 또 붙박이장을 둬서 공간의 활용도도 높이고 일석이조인데요.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있는 3평 규모의 방은 아내분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2층에는 정말 아늑한 다락방이 있네요. 아이들 이제 우리 손자 오면은 아들이랑 같이 잘 방이 필요하니까 만들었는데. 좋아해요, 예, 손자들? 예, 우리 손자가 엄청 좋아해요. 아니면 애기들은 다락방 아지트처럼 막 네. 사용하잖아요. 네. 여기 막 살겠는데요, 올라와서? 막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서 막 놀고. 여기 앞에 보니까 창도 좀 이렇게 나 있어서 풍경도 좀 보이기도 하니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창문이 좀 더 넓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단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게 크게 한 거고요. 이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채광도 잘 들어와요? 네,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네. 초겨울이라서인지 더욱 아늑해 보이는 집. 아내는 아직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주말에만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집을 짓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요. 여기가요? 네.
이게 78년도에 인천광역시로 가서 거기서 직장생활 소방공무원 3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우선 반겨줬고 또 이제 그 집안들도 나서서 반겨줬고. 살면서 이 사람은 항상 이 고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어렸을 때 얘기 막 엄청 많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다른데 뭐 경치 좋은데 막 이런 데를 좀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그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고향으로 가는 게 78년 고향을 떠났던 남편은 소방관으로 정년퇴직하기까지 40년을 인천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흔쾌히 따라와준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위해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썬룸처럼 생긴 앞베란다가 바로 그곳이죠. 와, 여기 있으니까 햇살도 참 좋고 네. 이 베란다가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목조주택의 이제 그 데크, 야외 데크로다 꾸며졌었는데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한 1년 살아보니까 보온도 될 겸해서 이렇게 유리 사실을 해서 다용도로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활용 잘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해먹도 가져다 놓으셨는데요? 네, 해먹도 네. 식구가 그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려오면 피로도 풀 겸해서 해먹 운동할 수 있게끔 제가 하나 마련해놨고요. 어머, 아내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어쩜 그렇게 지극하세요? 네,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뒤편 데크에도 유리문을 달아 단열을 보완하고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지금도 집의 변화는 계속되고 요즘의 관심사는 이 조경석이라고 하네요. 와, 이렇게 나 여기가 원래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냥 그 저지대에 집을 지어놓게 되면 풍수에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높게 짓는다고 보니까 이렇게 조경석을 높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계속 해마다 조경을 늘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그 데크, 기본 데크 모서리에서 저까지 이렇게 고우에다가 쉼터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두르는 건가요? 네.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은퇴 후 그리운 친구들과 친지들이 있는 고향에 돌아와 집을 지은 것이고요. 1억여 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지을 수 있는 조립식 목조주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모듈러 하우스는 부부의 인생 2막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이면서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봄 이제 4월쯤에 내려올 지금 예정인데 더 예쁘게 꾸미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모듈러 주택이라 해서 처음에는 이게 과연 안전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집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식구가 이제 내년 4월에 내려오면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집이네요. 두 분이 이제 더 꾸며갈 생각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준비를 마친 부부의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면서도 깔끔하고 튼튼한 집. 마이 맨션! 언니, 이거 어떻게 주문해야 되지? 한번 눌러볼까? 뭘로 가야 돼 또? 어떡하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니, 뭐가 달라. 옆에서 보는 제가 더 힘드네요. 0과 1의 디지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나눠주는 공유 공간까지 정보 나눔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손바닥 안의 세상을 쉽게 알려주는 디지털 무료 교육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배움의 열정이 이보다 뜨거울 수 없습니다. 기계라는 건 보면 볼수록 어렵고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해야 되겠고. 맞아요.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우리 같은 시니어들도 앞으로 좀 그런 것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무료로 이 휴대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참여를 해보았어요. 대전시에서 마련한 디지털 역량 무료 교육. 요즘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부터 알쏭달쏭한 스마트폰 교육까지 궁금해서 가려웠던 부분을 제대로 긁어줍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에 담으려고들 하세요.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요즘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잘 접하기 어려운 뭐 기계라든지 디지털, 이름도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들고는 다니지만 단순히 전화기 용도로만 사용했던 스마트폰. 쓰임새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요. 어르신들 눈빛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배우고 싶어도 이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나한테 꼭 필요했어. 이런 게 있었구나.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친숙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듣도 보도 못한 기계들. 따라가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대형마트 가서 음식을 하나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주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계에서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것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면은 그걸 빨리 머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들어가더라고. 마음 따라 몸 따르야. 맞아요. 격하게 공감하는 부모님들, 제가 다 안타까웠는데요. 이제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돌아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손주보다 앞장서서 할머니의 파워 보여주실 수 있겠죠? 우리 애들이 해줬는데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너무 떨었는데 무서워서 우리 언니들도 떨 필요가 없어요. 배우니까 너무 신나서 오늘 이수진이가 쏩니다. 저 말고 이수진 어르신 잘 쏘셨죠? 자자, 실버 세대를 위한 무료 교육 현장에 이어 이번에 찾은 곳은 동구에 이제 막 문을 연 따끈따끈한 청년 공유 공간 동구 동락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구석구석 방역 또한 철저했는데요. 입소문보다 빠른 건 SNS라고 젊은 세대는 다르긴 다릅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봤는지 5G 속도보다 빨라.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공간일까요? 아니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카페예요? 도서관이에요? 네, 여기는 카페도 맞고 도서관도 맞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가 되고 청년들이 와서 책을 읽고 싶으면 도서관이 되고 청년들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간입니다. 청년 공간은 말 그대로 청년만을 위한 공간인데요. 19세부터 34세까지 서로 소통하며 꿈도 키우고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네. 몸만 오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 공유 주방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평소 같으면 서로 요리도 해가면서 하하호호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빈손으로 와도 모두가 즐거운 그런 공간인 거죠. 친구들이랑 카페 주변에서 많이 모이는데 아무래도 커피값이나 이런 그런 부담스러운 게 많고 이제 오래 있으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오면은 이제 눈치도 안 보이고 커피값도 공짜지. 과제를 하다가 힘들면 이제 살짝 쉬던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이제 보드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청년들과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많은 정보를 이 공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이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고민, 바로 취업이죠. 격주 목요일마다 동구 일자리센터가 마련한 일자리 상담소가 열립니다. 법률 상담소도 함께 열린대요. 정말 흥미랑 적성에 대해서 몰랐는데 여기서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분들도 많고 실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해서 지금 꾸준히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변인들과 교류가 힘들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철저한 방역 속에서 나누는 다양한 정보들. 함께해서 행복한 고마운 사랑방입니다.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그 사회의 그 진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데 이런 동고동락을 통해서 대학의 울타리를 허물고 같이 여기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취업에 대해서 또는 이게 그 더 많은 이제 그 어떤 야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으로 이게 활용하자 만드는 거죠. 배울 수 있어 행복하고 꿈을 나눌 수 있어 고마운 슬기로운 정보 나눔 생활. 이제 몰라서 돌아서는 일, 기회가 없어서 놓치는 일은 없겠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공간도 배움도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쌀밥위에 젓갈 한 점, 짭조름한 젓갈. 밥 한 공기가 좀 안 돼서 한 공기 더 시켜서 다 먹었습니다. 계속 들어가니까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입맛 없던 사람도 기본 한 그릇은 뚝딱. 왜 밥도둑이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밥상의 중심에 당당히 자리한 젓갈 한번 드셔보세요. 언제 봐도 감탄하게 되는 바다빛도 산빛도 푸르른 거제 장승포입니다. 이곳에 짭짤한 바다를 한상 거하게 차려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짭짤한 바다 맛이라고 했는데 잘못 찾아왔나요? 저희 밥 한 공기가 좀 안 돼서 한 공기 더 시켜서 다 먹었습니다. 이 젓갈 남는 게 눈에 보여서 밥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더 먹게 됩니다. 밥 2공기는 그냥 먹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젓갈입니다. 종류만 무려 12가지나 된다는 말씀. 젓갈로 한상 차릴 생각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세계 일주를 한번 했었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전통 음식들을 잘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제 음식이 없을까 하다가 좀 친숙하고 또 괜찮은 음식이 젓갈인 것 같아서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젓갈 음식점을 차리게 됐어요. 계절마다 굴젓갈, 멍게젓갈, 낙지 이런 거 등등 다 맛있는 계절이 있죠.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 이상으로 돌리고 있죠. 20가지 젓갈 중에 계절에 따라 가장 맛있는 젓갈이 올라옵니다. 반찬 가게 가도 조금씩만 파는 거예요. 근데 젓갈을 한 상 깔아놓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른 음식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도 괜찮은데 왜 이거를 사이드 반찬으로 쓰냐. 하나로도 완벽한 음식, 무슨 젓갈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고수라면 갈치, 전어, 밴댕이 같은 콩콩한 생선 젓갈을, 젓갈의 맛을 좀 즐기게 된 중수라면 특유의 향이 있는 굴이나 멍게젓, 초보는 무난하게 양념젓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양념 새우젓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새우젓이 아마 젓갈 중에 가장 흔하고 거의 호불호가 없는 젓갈이죠. 5월에 잡히는 새우를 오젓, 6월에 잡히는 새우를 육젓, 가을에 잡히는 새우를 추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젓은 주로 무침용으로 쓰는 거. 추젓은 이제 김장용이랑 이렇게 밥이랑 같이 비벼 먹는 정도. 대파, 양파, 마늘 등을 넣고 버무리면 좀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데요. 근데 음식은 손맛 아닌가요? 이게 손으로 버무리게 되면 새우가 뭉그러들면서 나쁜 성분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펴요, 젓갈은. 한 보름 정도도 안 돼서 곰팡이가 다 펴버리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명란젓갈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해서 드실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예, 뭐 창란, 뭐 청어알, 뭐 이렇게 비빔낙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장 보관해서 드셔도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먼저 갓 한 밥에 젓갈 한 점 올려 먹고요. 다음으로 취향껏 김에도 싸 먹고 골고루 반찬을 곁들여 먹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창란이고요. 네. 창란은 이제 명태 창젓이에요. 이제 다 끓고 뭐 드시니까 고추장밖에 안 남았을 때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하시면은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한참 보고 있다가 옆에 다른 젓갈들이랑 이제 오늘 나간 젓갈 맞춰가지고 이게 없네요, 저게 없네요 해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이 좋아서 여행 많이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젓갈을 조금 사가서 일본에서 먹고 있었어요.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젓갈. 수육과 먹으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고기 삶기 팁. 젓갈과 먹을 때는 간 하지 마세요. 좀 쫄깃쫄깃하다 보다는 저희는 한번 삶아가지고 뭐 한 1시간 정도 뜸을 더 들여가지고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요, 고기를. 젓갈이랑 어울렸을 때 입에서 녹게. 수육하면 김치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용 젓갈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치를 좀 시원하고 담백하게 담기 위해서 까나리랑 갈치뜻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수육, 김치에 새우젓 넣고 싸먹어도 맛있지만 어리굴젓, 갈치젓갈과 먹으면 상상 초월이라는데요. 맞긴 맞네. 이렇게 먹다 보면 저절로 외치게 됩니다.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공깃밥 하나요. 저염식이니까 젓갈만이 밥 조금 먹어도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비릿한 맛을 좋아하는데 김이랑 싸 먹으니까 좀 더 비릿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싸 먹습니다. 멍게 젓갈이 원래 멍게 특유의 그 맛도 있고 해서 멍게 젓갈이 제일 독특한 맛이라고. 그다음에 멍게 젓갈이랑 나중에 이 해초류랑 같이 비벼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손님들도 추천하는 젓갈을 즐기는 고급스러운 방법, 멍게 비빔밥. 꼬시래기, 톳, 다시마, 미역 줄기를 샐러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멍게를 넣으시고 참기름을 살짝 뿌려가지고 비벼 드시면 웬만한 멍게 비빔밥보다 맛있습니다. 마무리까지 맛있게 먹는 방법. 뜨끈한 숭늉에 양념 젓갈을 올려 먹으면 됩니다. 든든하게 젓갈로 배 채우고도 아쉽다면 포장도 가능합니다. 한 끼 정말 잘 먹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배가 든든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입맛이 잘 돌아오네요. 젓갈을 먹으니까 짜지도 안 하고 진짜 입맛이 딱 짝짝 달라붙는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젓갈이 소외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밥상의 별미, 향긋한 바다를 품은 젓갈의 발견. 굴러먹는 재미에 계속 밥숟가락 뜨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